시청자 참여 토크쇼 생생 토크 만약 나라면.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네요. 살만합니다. 오늘 생생 식구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도요. 아주 즐거운 노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의미심장하다고 하는데요. 나와주세요. 와, 이것도 안 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자식 생각이 없다라니요. 안 돼요 왜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그런 말은 안 돼요. 나이 들면 자식이 최고인데 안 낳는다니요.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내 품에 안고 싶어. 좋아해요 사랑해요. 날 닮은 손주 보고파요. 힘들어도 버거워도 멋진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낳으세요. 아이 낳기만 하면 다 줄게요. 박수! 아니 병서 씨가 아까 대기실에 있을 때는 형 자식이 뭐 애 안 낳겠다면 그냥 냅둬요. 뭘 낳게 그러더니 노래에서 뭐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고 싶다고 뭐 그런 노래. 아니, 나도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점수 좀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 속에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요. 이 한상은 아나운서는 진짜 훌륭한 청년이에요. 아니. 지금 애가 둘이에요. 둘인데 앞으로 월급 오르잖아. 오르면 둘 더 낳겠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손주 그런 얘기는 제가 넷은 좀 예. 아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또 키가 크고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따라 근데 왜 쓸데없이 키가 커? 너무 차이가 나네. 오늘 주제는 키가 아니고 애예요. 애. 아니, 사실 여기 계신 주부님들 아이들 짐 아니에요, 짐? 아니라잖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자, 자식이 일단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갖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냅둬요, 말려요? 말려야죠. 아니, 말리라고 하시잖아. 예. 지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그럼요. 억지로 나라 마라 아니 하는 필요 그러면은 없어요. 최병수 선생님은 네. 손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들어가서 언쟁을 벌여보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애 억지로 나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우리 방청석에 계신 어머니들도 좀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자, 아침마당 금요일 생생 토크 마냥 나라면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안 갖겠다는 자식 그냥 둬야 될까요? 말려야 될까요? 네, 아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모로 힘듭니다. 직장 어렵게 구했죠. 또 결혼 어렵게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는 생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해요. 어머니 네. 아버님 저희 요만큼도 힘들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안 갖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결코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9년 한 통계청 결과가 있는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970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한 명 미만이 됐다 그래요. 0.97명이라고. 두 명이 만나서 네.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상황이 된 심지어 겁니다. 초혼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녀 세대를 대표해서 남상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부모 세대를 대표해서 남능미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남 커플이군요. 네, 두 분의 예, 말도 안 대화로 되는 소리야. 두 분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상일이 아들아, 오늘 엄마하고 대화 좀 해보자. 네 어머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뭐 1년 좀 넘었습니다. 이제 소식이 올 때가 됐다. 무슨 소식? 진짜 엄마가 뭐라고 그러셔? 너 애 늦게 낳아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셔?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시는데요. 에이. 왜요? 거기 속으면 안 돼. 왜요? 엄마들, 시끄러! 그럼 엄마들 다 거짓말하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내 자식이 왜 소식이 없지? 그러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말로만 아들아 괜찮아 천천히 나 이러거든? 네. 근데 남상일 씨가 좀 효자야? 효자 같은 아들이 또 그 자식을 낳았다. 어머니 거기서 끝났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하 동동 내 사랑 내 자식이 임신을 했네. 그러고 여기 모든 사람한테 한턱 쏠 거예요.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고 있지? 남상일 씨 네. 효자지? 아니에요. 어머니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살고 싶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왜? 200세까지 사게 하고 싶어요. 200세까지. 내가 100세 너무 짧아요. 내가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가 남상일 씨 같은 아들 네. 거기서 애를 낳는다. 많이 낳으란 소리도 안 해. 몇 명이요? 5명만 낳아.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실걸? 얘 상이라 나는 100살까지는 넘어 그러다 손주를 봐서 150세까지는 살랜다. 그렇게 나오실 거야. 그러니까 급해. 빨리 애를 낳아야 돼. 우리 엄마 아니니까 그래. 우리 엄마 아니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고 자식 많은 우리 부모님 속편을 나름네. 자식도 자식 나름이잖아요. 아니 착한 자식이 나와서 이렇게 잘 커주고 진짜 손주들 봐주고 이러면은 진짜 효자지만 내 입속의 혀도 내 맘대로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저 오늘 아침 먹다가 혀 씹었거든요. 씹을 줄 알았겠습니까? 내 혀인데 내가 왜 씹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요즘 살기가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아이 하나 낳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어머님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식 낳아봐 없어도 지 먹을 복은 다 갖고 태어난다고. 아니 어머님 그건요 그 시대 얘기고요. 아니 우리 선사시대 어머님이 지금 어머님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하실 겁니다. 이거 왜 이러나? 아니 그러니까 남상일 씨 장가 가면 철든다고 그래서 철들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들어 철들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더네요 심해. 아까 최병서 씨가 그래 요새 섭외 1순위라며 남상일 씨가 그만큼 이제 대개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의 1번은 경제적 어려움이거든.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러는데 남상일 씨처럼 먹고 살만 하면 게다가 이제 늘 남상일 씨 장가 가기를 기다렸던 어머니한테 또 손주 낳는 걸 기다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불효고. 그럼요, 그럼. 지금 말만 저렇게 하지 어머니한테 엄청 지금 추달당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낳지 않겠다는데 굳이 나라 이래라 저래라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안 먹겠다는데 먹으라고 체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어머니들? 냅둬야죠. 뭘 냅둬? 냅둬야죠. 얘기하세요. 냅둬야죠. 그 안 낳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남상일 씨가 지금 하나 뭘 간과하는 게 있는데 출산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출산. 애 낳으셨어요? 애 낳으셨어요? 애 낳으셨어요? 아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내가 낳았지. 고통은 모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94년도에 결혼해서 95년도에 바로 아들 왕재민이가 태어났어요. 1년 만에 바로 낳았는데 신생아가 체중이 한 3.4kg 정도 돼요. 그렇죠.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간호사가 딱 건네줄 때 3.4kg 피덩어리를 딱 내가 들잖아. 그때 그 체중 3.4kg를 안으면서 아 이게 내 혈육이구나. 이 기쁨은요. 이 세상 뭐가도 못 바꿔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자식이 커가는 그 이쁜 재미. 그다음에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체격이 더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저는 오늘 선배님한테 약간 제가 실망한 게 뭐냐면 뭘 실망해? 3.4kg의 아들을 딱 안았을 때 아 뿌듯하다 이전에 야 얘를 낳느라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왕정우 씨 말이 맞아. 저 말만 들으면 이쪽 말 듣지 마. 맞아. 아니 이쪽 말 들으려고 오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아들만 있어도 좋은데 그 아들이 또 애를 낳아가지고 나한테 손자를 안겨준다면 그럼. 그 손자가 어떤 손자일까? 우리 집사람 닮아서 악처 같은 그런 못된 성격일까? 아니면 저같이 좀 철없는 그런 손자가 태어날까? 궁금한데 왜 근데 출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학창시절에 국가의 3대 요소 배웠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야.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 그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국가가 성립이 안 돼. 그럼 국민이 아무도 애 안 낳겠다고 하면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낳아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나야지. 국가도 중요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국가 걱정하기 전에 내 코가 석자거든요. 제가 제 주변에 애를 안 낳는 뭐 후배들도 있고 중간에 뭐 제 뭐 코디나 뭐 이런 친구들 중에 애 없이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왜 애를 안 낳냐 그랬더니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말 너무 힘들다. 애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니 어머님 오늘 저랑 커플룩으로 입고 나오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 나는요 우리 네. 아들이 잘 온 게 나는 지금 우정태 씨. 예,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더 그때 당시 더 낫고 지금 후회해요 많이. 나을 예. 이 오정태 씨가 잘하면서 속은 안 썩혔어요? 아, 우리 아들은 진짜 복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1등은 복권. 진짜 부모한테 잘 오고. 근데 그렇게. 복권은 맞을 확률보다 안 맞을 확률이 더 높아요. 맞은 복권. 예. 지금 날 봐요. 아들 덕에 편하게 살잖아요. 예. 지금 아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편히 살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을 안 낳고 했어 봐요. 지금 어떻게 해서. 근데 김복덕 여사님은 복권에 딱 맞아 당첨이 됐는데 그렇지. 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근데 많거든요. 나도 고생 많이 하고 키웠죠. 네. 이게 속옷이 다 달아질 정도로 어떻게 하다가 속옷이 달아지셨어요? 돈 아껴서 애기들한테 다 쓰느라고. 그리고 다 키웠어요. 우리 키워놓고 김 나중에 이렇게 여사님은 줬잖아요. 어떨 때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애기들 다 모여갖고 명절 때나 생일 때 다 모여갖고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눈 안 봬요. 내 새끼만 눈이 봬요. 이렇게. 아들들? 예, 아들 둘 딸 하나. 얼마나 마음이 좋고 따뜻하고 풍부하고 든든하고 진짜 자랑하고 싶고. 저래서 자식을 낳는 거야. 근데 며느리는 안 보이세요? 며느리는 그때 당시는 안 봬요 그렇게. 야, 두 솔직하시다. 번째는 며느리가 그래요. 낳아줬는데 손주는 며느리가 낳아줬는데 며느리를 안 보이세요? 지금은 이제 손녀딸도 이뻐라고. 아니 아까 지금 그러지 마. 왕정우 씨가 국가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족의 요건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 원칙적으로 부부로 아기를 안 낳고 부부로 사는 건 가족이기를 포기한 상태의 맞아요, 행식을 맞아. 부부일 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그 방송 후배 한 사람이 애 안 낳는 조건으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이제 그 음악 DJ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맨날 음악 틀어놓고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둘만의 이 행복을 끝까지 가져가자. 처음에는 괜찮았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불행하게도 그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문상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쓸쓸하고 슬퍼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남상일 씨 지금 저 늦장가 가서 잘 몰라 그런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물고 빨고 그러면서 살 것 같지만 어느 시기 가면 권태기라는 게 꼭 오거든. 그때 신기하게도 아기가 딱 태어나서 얘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요. 내 사랑 50, 그쪽 사랑 50 해서 100을 만들어서 애를 기르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쭉 길러 나가다 보면 이제 힘에 겨울 때쯤 되면 얘가 또 빠져나가 다른 집 식구가 된다고. 이게 세상 순리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지금 기분으로는 끝까지 신혼으로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요. 기다마 들어. 그거 안 돼요, 안 돼. 아니 왜냐하면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지만 이 자식이 이 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일 수도 있다 짐이 이거죠. 될 수도 있지. 네, 그리고 또 부부도 부부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결혼을 남녀가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애 낳고 살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행복
그리고 두 사람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서 오래 가는 것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꼭 굳이 자식만 있어야지 행복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니 근데 남상희 씨랑 저랑 사실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네,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게 얼굴도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아니 정말 물론 맞죠. 결혼해서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맞는데 아이가 나오면요. 물론 힘들죠. 두 사람이 먹고 살 거를 세 사람이 나눠야 되고 네 사람이 나누니까 굉장히 힘들긴 한데 거기에서 느끼는 힘듦 속의 고통과 또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옳은 소리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정말 많이 알게 돼요. 근데 사실 한상은 아나운서가 제 전국 노래자랑 커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커플인데 저랑 술 한 잔 먹으면서 한 얘기랑은 좀 달라요. 누님 저 결혼 선배님. 너무 일찍 했어요. 이 친구가 말이죠. 사실 딱 입사했을 때 와 정말 무슨 탤런트 같은 아나운서가 들어왔다 그래갖고 어머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세상에 유부남이라는 거야.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그리고 애 둘도 일찍 나갔고서는 얼핏 보면 지금 봐도 총각 같잖아요. 근데 애가 벌써 뭐 10살 막 이래요. 10살 이런데 지금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술 한 잔 들어가면은 조금 달라져요. 남상희 씨. 술 취했을 때 얘기겠지요. 네, 그러니까요. 나 오늘 왜냐면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요즘 애 낳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막 결혼한 그 신혼부부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애는 언제 갔냐? 애 빨리 왜 안 낳았냐? 무슨 애 낳는 기계야? 그리고 요즘 얼마나 빡빡해요. 애들 키우기가. 저도 있잖아요. 옛날엔 돈을 잘 벌었어요. 잘 벌 때는 몰랐는데 갈수록 이제 이거 벌이도 좀 줄고 하니까 아빠가 요즘 힘든가 봐. 아빠 유분공연 좀 해드려.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들한테. 몇 년 전에 아들, 딸들이 들어오더니 제 방에 들어오더니 자, 시작.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돈 버세요.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다 써요. 이 공연을 해주고 갔는데 사실 이덕화 씨랑 얼마 전에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덕화 씨도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다 심각하게 눕더니 형 아이들 결혼하면 아이들 그 자식 빨리빨리 낳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유 애는 뭐하러 하나.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실화예요. 이덕화 씨 자녀를 앉혀놓고 결혼은 하되 구태여 억지로 애 낳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라. 나 봐라.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냐. 저도 이덕화 씨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구태여 억지로 애 낳아라 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이거는요 우리가 내 말 끝나면 들어오지 왜 벌써 들어오지? 아이를 출산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로서 애를 낳으라고 주장 강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강요나 선택의 차이인데 저는 제 딸이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딸을 낳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밖에.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어마무시해요. 제 남편의 모든 잘못도 그래도 이 딸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그냥 갈래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결혼한 딸한테는 제가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 낳아야지라는 말은 못해요.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출산 이전에 결혼할 것이냐 취업할 것이냐 그러면 취업은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래요. 최근에 2030 세대라는 청년들에게 1142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 아이는 선택이다라는 게 57.4%. 60% 이상이 이건 필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의 팍팍한 삶도 있기 때문에 낳아라 말아라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섬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섬이 뭔지 아세요? 내비도예요. 내비도. 내비도.
내비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이를 낳는 게 좋다, 안 낳는 게 좋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에 부모가 존중해 줄 것이냐 아니면 개입을 해서 설득을 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티버 통해서 투표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의견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면 이거를 정말 냅둬야 할까요? 아니면 말려야 할까요? 이 그렇죠. 주제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인 모습도 그렇고 약간 한복이 오늘 네. 떡두꺼비 같은 걸 입고 나오신 우리 자식 대표 남상일 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복 입었다고 제가 오늘 뭐 올 때 뭐 마차 타고 왔냐느니 뭐 그러진 않습니다. 동도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서양의 것은 또 배우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요 이유입니다. 살기가 너무 빠듯합니다. 진짜 그래요. 요즘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N포 세대니 취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지들이 노력을 안 하고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지기를 바란다.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시대가 또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대도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상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쉽게 이렇게 좀 그 상승되는 차를 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어디 좋은 취직하기도 힘들거든요. 실례로 저희 후배들 판소리 잘하는 후배들 참 많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해가지고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소리 열심히 하면서 우리 전통을 지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판소리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어디 설 무대도 없고 어디 들어갈 직장도 없고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판소리를 안 하고 다른 소리를 해요. 뭐냐? 앓는 소리. 예. 그래서 한 번은 진짜로 저한테 공연 섭외가 왔는데 제가 정중히 거절하고 제가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후배를 그냥 연결해 줬어요. 너 이거 좀 공연 좀 해라. 근데 요즘 뭐 다른 이런 취업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입니다. 근데 이 특히 여성분들 경력 단절된다고 또 애 낳고 다시 회사 들어오면은 뭐 두 손 들어서 이렇게 환영해 주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틈에 또 다른 사람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 낳고 이렇게 산후조리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애 그냥 낳습니까? 이 신봉사 같이 옛날같이 젖동량 다니면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 애 첫 좀 먹여줘 하면은 이 동네 부인들이 젖 내놓고 이렇게 어머 죄송합니다 이게 젖 먹이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산부인과 가서 애 낳아야지 또 산후조리 해야지 그 돈 들어 그러면 또 안 그렇습니까? 별 걱정 다 해, 별 걱정 다 해. 왜 애 낳기 전부터 겁을 먹고 그래? 우리가 옛말에도 있죠. 자식이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타고난다. 그거 틀림없어요. 나를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애를 낳았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그때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애를 덜컥 나가고 나니까 엄마도 걱정하시고 나도 걱정되고 큰일 났다 했는데 애 하나 낳고 살림이 늘어나더니 그다음에 또 나니까 또 늘어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게 차라리 애를 7, 8명 낳았으면 재벌이 됐을 걸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 일이 많으실 때 애가 태어난 거고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일 없을 때도 생긴다니까. 아니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은 뭐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난다? 그럼. 그거는 그 아이의 재능 그런 거지. 애가 무슨 재능 있어? 아니 기본적인 갖고 있는 이런 재능에 대한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이 소리 하지 아이가 말어. 평생 먹고 살 이런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엄마 말을 들어봐 아들아. 어머니인데 왜 같은 남친이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머니. 자식 낳으면 복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아이를 빨리 낳아. 투표해보면 알 거예요. 냅도가 많이 나오고 그죠? 말려야가 많지. 냅도가 많지. 이런. 아니 그러니까 모자지간에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어. 아빠 닮아가지고 그러냐고. 요즘 젊은이들의 삶이 팍팍한 건 맞아요. 그거 인정할 만해. 그게 아마 출산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이고 그러나 저희 때는 다 못 살았어요. 그때는 특별히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 못 살았고 7남매, 8남매, 심지어 12남매, 저도 4남매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에 그때는 4방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다.
내 방이 없잖아. 그렇지. 자녀가 많다 보니까 막 한 방에 7남매 8남매가 같이 살았었거든. 그래도 가족 애란 게 있어가지고 재밌게 살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낳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저 동장 다녔어. 온 동네 아줌마 젖 먹고 자랐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크는 과정에서 저 아는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 만나면 너 내 젖 먹고 컸어? 아우 잘 컸네. 그런 걸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4남매 8남매 나오면 알아서 다 컸다고.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왕 선배님이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르신 같은데요. 나 어르신이지. 어르신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뭐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출산 장려금도 있고 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럼. 저희가 어릴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니, 근데 제도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다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 근데 그 아랫사람까지 거기를 쫓아가려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낳아놓고 옛날에는 야 자식이 지가 먹을 건 지가 물고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옛날엔 밥만 먹여주면 됐어요. 솔직히. 한 10명 이렇게 나면은 그중에 머리 좋은 놈 한두 놈은 또 열심히 지가 고학하고 공부해서 성공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 둘 낳아도 걔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는 게 한두 끈도 없고 그거 나중에 성공까지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그 뒤바라지 못하면은 자식이 엄마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해 이런 원망 근데 듣는다니까요. 예.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뭐 잘 살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에 앞서서 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뭐 혼밥, 혼술 모두 혼자야.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그러니까 만원이 되니까 가령 뭐 32살에 장가를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사회생활 뭐 60, 여기 KBS도 60이면 퇴직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애를 낳아서 얘가 대학 갈 때쯤 되면 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안 맞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벌써 20살 넘으면 결혼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고. 그 남상희처럼 저렇게 늦게 가면 애 낳는 게 고민이야. 저기는 보리가 계속될 거니까 되겠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실 그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결혼 정년기가 뒤로 미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럼 들어요. 제가 조건 하나 제시해 볼게요. 저도 그 생각 갖고 있거든요. 국가가 좀 부강해져가지고 출산 육아를 나라가 좀 책임을 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다고. 그럼 남상일 씨한테 물어볼게요. 상일 씨가 아기를 지금 안 낳겠다 그랬잖아. 근데 나라에서 출산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육아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다 나라가 다 책임져줘. 그러면 나을 거야 안 나을 거야? 벌어요, 여기는. 여기는 잘 벌어요. 그래도 표정이 줘봐. 그래도 안 나와? 나야죠. 근데 사실 우리 한상원 아나운서가 젊어서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아서 지금 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애한테 진짜 돈 많이 들어가지 근데 사실 않아요? 선배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정말 잘 보살피고 싶고 이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형편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요새 뭐 SNS도 발달돼 있지, 인터넷,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막 학원비가 몇백만 원에 무슨 뭐 해외 연수도 보내야 되고 성공을 무조건 시켜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사실 그냥 내 형편에 맞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걸 쫓아다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삶을 쫓아갈 것이며 일단은 내 가족부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걸 내가 이걸 못 해줌으로 해서 불행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라간다고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보다 어른 생각이 정말 건전하다. 잘 아니요,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SNS 때문에. 누구네는 뭐 영어 유치원 다닌대요. 누구네는 뭐 유학 갔대 이렇게 하고 됐는데 제가 저출산 문제가 나오면 이건 말도 저출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엄마들이 안 낳는 걸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뭐 인구가 다 없어져서 소멸된다는 동네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여성들한테 왜 애를 안 가지십니까? 그럼 국가에 돈만 다 대주면 그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경제적 문제였어. 왜? 자기가 먹을 밥그릇 갖고 나와. 밥 먹을 수저 갖고 나온다는데 흙수저 12개씩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수저 하나 물려주는 게 낫지. 저는요, 그리고 어렸을 때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명을 대학까지 무사히 보내는데 4억 원 정도가 걸려요.
근데 우리 그럼 노후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 아이들한테 대학교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효도하란 보장도 없어요. 낳아서 키우는 기쁨 굉장히 크죠. 그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부부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50 넘고 보니까 남편이 애가 되더군요. 네, 그냥 막내 아들 하나 키우는 느낌으로 그냥 네. 내 자식이려니 그러고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저는요 아들 둘 딸았는데요. 저도 겁나 고생해갖고 이제 하숙을 치면서 식당을 하면서 진짜 남편이 이제 우리 남편이 좀 무능해요. 월급이 적어요.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하숙 치면서 식당 하면서 애기들 가르치면서 근데 애기들 저절로 그렇게 말하자면 다 복을 받았나 어쩌나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해갖고 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큰아들도 또 딸도 재수는 했지만 또 나중에 시험 봐갖고 물리치료사가 되고 또 우리 오정태도 그렇게 서울 올라가고 겁나 고생 많이 했죠.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지금 또 이름도 날리고 살잖아요. 근데 자식을 안 낳으면 안 돼요. 진짜 낳아야 돼요. 노후에 나같이 이렇게 나 지금 손잡으러 다니잖아요. 내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내 자식 키울 때는 돈 버니라고 애들한테 신경을 덜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자들은 할 일 없으니까 애기라도 봐줘야죠 가서요. 근데 그 재미고 말할 수 없어요. 할머니 부르면 무엇이든지 사주고 싶고. 근데 할머니 너무 이쁘지만 안아주려고 그러면 허리 아프죠. 아이고 발목 허리 아프죠. 아픈 건 허리가 구부러져도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요? 예. 낮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데요. 아니, 지금 어머니가 지금 살짝 거짓말하고 계세요. 저기 어머니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잘 된 건 맞는데 저절로 컸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절로 아니요. 컸겠어요? 밥만 진짜 저는 학원도 우리 애들은 학원도 아유, 안 다니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도 안 했어요. 키우셨겠어요. 밥하고 옷만 사주고 키웠어요. 근데 그날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시험 봐갖고 그러고 합격을 해갖고 잘 되더라고. 다 지기들 복은 다 갖고 태어난다고요. 한마디도 그걸 안 하려고 모르네. 그러는데 한마디만 했어요. 남상일 씨 꼭 정말- 애기들은 생긴 대로 다 나요. 아유, 다 나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 주제가 너무 그러네.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가라지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동네 마을에 보통 7남매, 8남매, 막 9남매 그랬어요. 우리가 10남매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0남매. 부러워요. 예. 근데 그때는 부러웠는데 지금은 한 명 키우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저 이제 일 나오고 방송국 녹화하러 나가고 그러면 나 분유값 벌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유값만 벌어도 되냐고요 지금. 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어디 학원이다 어디 남한테 뒤지기 싫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졸지에 옛날에 꽁트가 생각이 나요. 1984년도에 김병조 씨, 서세원 씨, 김정열 씨 이렇게 꽁트가 있었어요. 피켓을 이렇게 들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하고 쑥 지나가요. 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꽁트를 했어요.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또 한 명 이제 이용렬 씨가 지나가 피켓 들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리고 또 이제 누가 개그맨 하나가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싹 지나가. 마지막에 김정열 씨가 지나가 피켓 들고 우리 자식이 상팔자라네 하면서 그 말이 지금 공감이 와요. 아이고 안 되죠. 아이 무조건 나라 강요하지 마시고 너무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면 그때 자식들한테 맡기는 거지 억지로 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나니까 억지로 나라 그러는 거지. 안 남다는데 왜 자꾸 나라 그래요? 아니 말 되는 저 말 듣지 마라. 아들아. 헷갈린다네. 헷갈린다네. 자식을 낳는 것도 애국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를 번영을 위해서 낳아야죠. 현실적으로 자식은 참 낳아야 돼요. 그 이해가 안 가는. 예. 아니 누가 그래 왜 애기 갖는 걸 싫어하느냐고 그랬더니 몸 망가지는 게 두렵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요새. 어떡해. 애 낳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출산의 환희 이런 거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염두에도 없고 몸 망가지는 게 두렵대.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무슨 뭐 육아 자체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자기중심 너무 에고이스트인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제 주변에는 일을 하는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직장에서 이제 한번 임신 출산을 하고 복직을 하면 이제 경력이 단절됐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복직을 했는데 이번에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다른 회사인데 직장 동료들이 다 걱정을 해주더래요. 너 어떻게 키울래?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까지는 어떻게 나아지는데 이게 둘, 셋 낳기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다. 그 예전에는 젊은 사실 부부들한테는.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어요. 예전 저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는 뭐 여자가 직장 다니기도 벌써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흔하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대요. 같이 애 가지면 안 되니까. 내가 차례가 이번에 있었던 거죠. 임신했으니까 너는 좀 요번에 가지면 안 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래. 사실 그게 지금은 웃으면서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사실 여자들이 애 낳고 일 그만두는 경우는 너무 부지기수로 많아요. 예. 근데 아니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엄마 못해요. 대다 애기 좀 봐주라고 하면 되지. 아, 다 안 봐주세요. 안 봐줘. 왜 안 봐줘요? 근데 손녀, 손주가 이걸 이쁜데.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네. 남상일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요새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공수정도 하고 그래요. 무슨 뭐 입양도 하고 막 그래. 그런 사람들 심정은 어떨 것 같아? 진짜 말이죠. 찢어. 아홉 살 나요, 나. 남상일 씨,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읽어봐. 애 안 갖는 건 불효. 맞아요, 맞아. 맞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자손 번식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손자도 보고 싶은 거예요. 손자 안아보고 싶은 게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고려 태조 왕건 할아버지의 31세 손이에요. 아 그래. 예. 태조 왕건의 피예요? 제 아들 왕정행보는 32세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민이가 자식을 낳으면 그만해요. 걔는 걔는 33세 손이 되거든. 그래서 33세 손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만약에 안 나면 대가 끊기네요. 그렇지. 끊기죠. 그러니까 대가 많이 끊어지면 나중에 조상을 무슨 낯으로 뵐 것이며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인간의 본능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죠. 자손을 계속 번식되고 인류가 계속 발전하니 우리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되어 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요. 왜 그걸 거역하냐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 왕지민 군한테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잖아. 근데 재민아 너는 5대 의무가 있다. 마지막 5번째는 출산의 의무다. 야, 선배님, 저기 오늘 좀 죄송한데 하나만 알고 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얘 내가 무슨 말만 하니까 오늘 반대해. 아니, 봐야지. 애는 사실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 아시잖아요. 저기 키워보면 낳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팻말을 들어주세요. 예, 근데 말이죠. 그거를 요즘은 일하느라고 혼자 못 키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복덕 여사님이 손주를 키워주셨다 그랬는데 이 뭐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신세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그렇게 크게 속 썩인 적도 없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한 적도 없는데 사실 애 낳아서 키우면서 제가 엄마를 너무 고생을 시킨 게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저희 어머니가 키가 크셨어요. 저는 저 엄마를 안 닮아갖고 좀 작은데 저희 엄마가 키가 164였는데 얼마 전에 재보니까 157이에요. 줄어들어서. 네. 허리가 굽으셔서. 키가 그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7cm나 주신 그러니까 거예요? 손주들 나이 들면 보면서 줄어. 손주들 보면서 무릎 수술했죠. 양쪽 했지. 허리 안 좋으시죠 하니까 키가 그렇게 줄어든 거 보니까 야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건 들더라고요. 손주 때문이 아니고 골다공증이야. 맞아. 아니 근데 다 생각해요. 그것도 골다공증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애 안 봤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 요즘 아침에 아파트 풍경 보면 어떤지 아시죠? 옛날에는 애들 뭐 유치원 버스, 유아원 버스 오면 엄마들이 이렇게 와서 잘 갔다 와 그런데 막 할마라고 하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저희 아파트만 해도 그 앞에 그 유모차 들고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아니 실제로 제가 어제요 제 아내하고 아파트 산책을 하는데 3살짜리 남자의 아이 그리고 또 할머니가 이렇게 가는데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분주합니까? 막 뛰어가는데 할머님이 막 뛰다가 넘어지셨어. 그래서 제가 부축해 드리면서 아이고 애 보시느라고 힘쓰시네요. 근데 여기 사셔요. 그랬더니 여기 살지도 않는데 애 보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러면 다 그 자식들은 어떻게 다 맞벌이해서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남자애라 더 힘들다고. 그래서 에이,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용돈은 많이 주시잖아요. 그까짓 거 받으면 뭐하냐고. 몸은 망가지면 그냥 끝이래요. 근데 이 자식들 생각해서 며느리, 아들 생각해서 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고생이시네 그랬더니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셔요. 근데 이게 애 낳는다고 해서 그게 다 효도는 아니 아닙니다. 아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누가 이제 애를 낳겠다 그러면 너 미쳤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 우리 한성은 아나운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그저 그렇게 해서 낳았다고 가정을 해. 네. 둘 낳을 때 생각은 뭐였어요? 둘 날 때는 저도 예상치 못하게 생겼죠. 계획은 굳이 없었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부모님한테 효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 사실 방송국에 취직한 것도 참 잘했고 네. 칭찬받았지만 아이 난 게 가장 부모님이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힘들죠. 아까 뭐 남상현 씨가 지나가면서 뭐 어떤 어머님이 뭐 그깟 용돈 주면 뭐해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거는 이제 어딘가 한번 푸실 때가 필요하셨던 거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힘드시지만 어떤 모임을 나가실 때 꼭 애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세요. 가면은 자랑스럽대요. 너무 자랑하고 싶고 너무 뽐내고 싶고 월급 좀 나눠주시면 생각이 참 건전하잖아.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효도도 있지만 사례로 보면 제 친구들도 이제 손주 본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행복해도 하죠. 그다음에 요즘은 왜 휴대폰에다가 손주 사진 올려놓거나 아니면 손주 얘기 꺼내면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하라고 할 정도로 해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귀여운데 손주는 얼마나 귀여울까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다 등가 범칙이 있어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손주 봐주다가 뭐 허리 디스크, 뭐 척추 협착증, 가슴병이 걸리고요. 아까 봐주는 부모님들도 반 이상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아요. 오정태 씨처럼 효자는 용돈도 드리고 오실 때마다 드리지만 그냥 봐주세요 돼 있고 그다가 감히 제가 강요는커녕 애 낳으라고 권유를 못 하겠는 게 제 친구 하나가 맞벌이하는 딸한테 야, 애 낳아라. 애 낳으면 엄마가 봐줄 거야. 그래서 봐줄게. 그랬더니 그만. 모든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다 줘가지고요. 애도 봐줄 뿐더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돈을 지불해 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270만 원의 육아 도우미 비용을 대요. 근데 아이 키우느라고 다 돈 들였는데 손주 비용까지 하고 어머니 저희 아이들도 영어 유치원 가야 돼요. 요새 다 유모차도 외제 쓴대요. 이렇게 되면 우리 노후는 뭐냐고요. 왜 부모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낳아라 마아라 결정을 해야 될 것이 그다음에 아이는 우리가 낳아줬을 뿐이지 우리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낳아라 마아라 강요를 못하고 저는 여전히 섬에 머물겠어요. 내비도. 저는 강요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재민아 너는 무조건 자식 셋을 낳아라. 둘은 적다, 셋을 낳아라. 가능하면 쌍둥이면 더 좋다. 예, 맞아요. 근데 왜 쌍둥이 왕정구 낳아버리면 선생님은 하나 나셨어요? 예? 왜 하나 나셨어요, 본인은? 그래 지금 후회하잖아요. 나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몰랐지.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신혼여행 가면 왜 우리 애기 며칠 낳을까 서로 그 얘기 하잖아요. 신혼여행 대해서. 그때 하나로 결론을 내린 거라. 그래서 하나를 낳았는데 재민이가 늘 그런 거예요. 왜 나는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할 땐 참 미안한데 아무튼 지금 셋을 낳아라 했거든.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셋을 어떻게 키울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키우면 되지 했더니 내가 어떻게 셋을 어떻게 키워? 아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 엄마가 있다가 걱정 마라 내가 키워줄게. 내가 키워줄게 이러는 거야. 맞아. 나는 옆에 그 말 들으니까 불똥 튈까 봐 두려워가지고 여보 당신이 키우는 거지? 나는 쳐다만 봐도 되는 거지?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엄마나 아빠가 키워주겠다는 마음가짐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 아니 엄마들은요 나 때문에 손자분이라고 내가 다리 아프는 그걸 안 해요. 아들 딸 키울 때 그때 다 다리랑 다 그때 어긋나지. 그때 어긋났는데 뭐 손자분들이 뭐 다리가 그때는 젊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남동미 선생님도 황혼육아 하셨잖아요. 황혼육아 했죠. 아들아 걱정 말어. 애만 나와. 해줄 사람 없으면 내가 키워줄게. 진짜죠? 5? 예. 5, 2명 더 날래? 아니 됐고요. 5만.
왜냐 그러면은 쌍둥이. 화원육아 부모님들 걱정하는 건 좋아. 하지만 우리들 요즘 튼튼하잖아요. 우리 부모들 잘 먹어서 황혼육아 거뜬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이라도 엄마 애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니? 그러면 새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 얼마든지 나라. 난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 그냥 이렇게 봐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요. 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외손주만 뒀다가 드디어 친손주를 봤어요. 그러니까 외손주한테는 그렇게 안 되던데 친손주가 나니까 뭔가 할애비 구실을 하고 싶더라는 거지. 그래서 걔한테 보험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입학과 동시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제 불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놈이 이제 내년에 학교를 들어간다는 뭐 7살이면 들어가니까 뭐 요새 그런데 그 힘들다는 거야. 이거를 끝까지 내 부어야 된다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겉으로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얘 때문에 사는데 걔가 희망이면서 걔가 든든한 언덕이라는 거 어느 날부터. 그리고 이놈은 내 힘으로 기르는 애다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가게가 다 안 되잖아요. 모두 불경기니까. 그래도 개 하나 기르는 낙으로 손님이 오면 빨리 딱 일어나게 되고 걔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사실 활력소, 원동력. 제 친구가 애가 하나인데요. 걔는 너무 둘째를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어 했는데 사실 저도 애를 낳지 말자는 건 아니고 애 낳아서 그저 얻는 기쁨이 크죠. 근데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얘는 하나 낳고 둘째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일을 하고 여기는. 근데 이제 둘째 낳을 때 어머니한테 여쭤봤대요. 어머니 저기 둘째 가질까 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이런 지하에 됐다. 됐다. 힘드셨고. 그러셨대요. 예, 그래서 안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려다가 한마디 하는데. 아, 정말 답답하다. 저는요, 애 안 낳는 것보다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더 불효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 어떤 그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그 아주머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최 선생님, 말 한 번 실수했다가 정말 고생이 너무 많아요. 우는 거예요. 애는 자기가 봐준다고 그랬대요. 애 낳으면. 그러니까 그 부부들은 어디 놀러 가느라고 애를 엄마한테 허구날 맡기러 오는 거예요. 우리 이웃집 사는 아주머니인데 그러니까 허구날 유모차 끌고 동네 돌아다녀요. 그러면 애는 잘 봐줘요. 봐주면 집에 와서 그 자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애가 여기 왜 좀 상처났냐고. 맞아.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저를 붙잡고 저 선생님 맥주 한잔해요. 그러면서 절대 애 봐준다고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애 때문에 솔직히 어디로 탈출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저는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애 때문에. 와, 지금도 해외 어디 나가고 싶고 해외 공연도 가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애 때문에. 애도 뭐 케어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부 여러분들 애 낳으면 내가 봐줄게 절대 약속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오죽하면 우리 왕 회장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애 봐준다고 그러다가 나 죽는 줄 알았네. 저는요. 네네. 우리 정태가 딸만 둘이거든요. 저는 지금 아들을 낳으라게요. 이제 저 소아동 살 때 셋이네요? 네, 아니 지금 딸 아들 둘 개 낳으면? 아들을 낳으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짝으로 이사 와갖고는 엄마 아들 낳기 걱정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근데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안 날라게요. 며느리가 그래서 또 여짝으로 이사 가서 엄마 좀만 기다려보시오. 날란다고. 근데 지금까지 안 나요. 나는 진짜 나무 진짜 나 진짜 죽기 전까지 내가 키워줄 수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큰아들도 아들 있고 딸도 아들 있는데 저만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딸은 안 키워주고 아들이면 키워줄 거예요? 아니 뭐 다 키워줘야죠. 딸이 더 좋다던데 요즘은 다 딸 가진 부모가 더 맞아. 근데 딸이 딸이 지금 둘이 있으니까. 아니 있은 게. 근데 저희 하나 아들 안 시어머니가 낳아야지. 자발적으로 키워주신다면 며느리도 고맙죠.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친정어머니가 훨씬 더 많이 키워줘요. 맞아요. 자기의 딸을 캐리어우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정신일 때 제 딸을 좀 키워주시다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이게 너무 과로하게 만든 게 아닌가. 제 후배들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2명씩 맡기다 보면 어머니가 인공관절하고 허나서 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사이보그 인간이 된 거, 인조인간이 된 것 같다는 자책감이 있는데 그거를 아이 잠깐 보는 기쁨을 하겠냐고요. 자식 키워놓고 나면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싶고 본인이 여태껏 못 누렸던 자유를 누리고 싶을 텐데 아이 보니까 고마우시죠? 이게 효도예요라고 안겨주고 나면 그것만으로는 국가가 뭐 다 키워준다고 해도 그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중요한 건 선택이라는 것, 자녀에게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연사 힘모아 강조합니다. 근데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게 없어.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은 뭐예요? 보물이죠. 보물. 살아가는 힘이에요. 동의합니다.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 살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다 참고 그 힘으로 살고 애들이 또 재롱을 부리면 그 기쁨, 그 행복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죠. 쓸 데가 있어야지. 네, 맞아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돈이 세상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누구냐? 희망나무잖아요. 그 희망나무한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살 맛이 나잖아요. 아들아 이게 세상 사는 맛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아니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아무리 바뀌어도 왜 바뀌었어도 자식을 자식은 낳아야지. 내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십니까? 자식은 낳아줬을 뿐이지 그들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인생을 보면 그리고 숨긴다고. 왜 자식한테 행복감을 얻으려고 그러세요? 어머님 개인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님이 59세에 간암으로 작고하셨어요. 얼마나 한창인 연세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병상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태어나서 그냥 애들 좀 잠깐 키우고 집안 칸 그냥 마련하니까 인생 끝나네. 아니 왜 자식한테 그렇게 목매이십니까? 본인의 삶을 찾으십시오. 제가요. 그게 본인의 삶이야. 아니 왜 자식 목매이는 게 아니야. 어머님을 생활을 즐기시라고요. 오늘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로. 아니 제가 기다려봐. 내 말 끝나면 들어와. 아니 제가요 진짜로 해외 공연을 한번 갔었는데 근데 저기 막 공연 다니면서 여행도 가잖아요. 근데 유럽 쪽에 노부부 두 분이 오셔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막 사진도 찍으시고 저한테 픽처 프리즈 이러면서 그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유럽 어디서 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아들 딸 데리고 가족끼리 오시지 왜 두 분만 외롭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 행복인데 그리고 자식은 자식 행복이 있는 거고 자식들이 스케줄이 있는 거지 그들이 나가는 거고 나는 내 와이프와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요즘요 얼마나 즐길 거리 뭐 볼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손주 보느라 자식들 보느라 그렇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자식 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즐길 거 얼마나 많아요. 여행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니 아이고, 제발. 그거 자식들 잘하는 거 보는 게 행복하다니까. 오늘 남상일 특집이야? 아니 근데 저도 있잖아요. 아까 그 남능리 선배님이 좋은 뭐 자식은 살아가는 힘 그러잖아요. 요즘에 또 의외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그런 분들 많은데 제 친구 하나가 이거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왜 비웃어요? 내가 얘기하면 왜 이렇게 웃었어? 친구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시켜갖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술을 자주 먹고 오고 뭐라고 했대요. 너 미국 갔다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술만 먹고 빈둥빈둥 노느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개그를 했어요. 아버지 안지도 30여 년 됐는데. 아니 싫어요 진짜. 아버지 안지도 한 33년 되는데 이제 말 놓고 지냅시다. 그랬다가 거의 다리 몽둥이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맞아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맞아야지. 자식들도 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왼수요 막 이런 하신 적 한 번 있죠?
이때는 아니잖아. 화가 날 때. 이유도 없이 아침마당 생생토크 마냥 나라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집마다 사연이 있고 또 상황과 형편이 다르실 텐데 저희들의 이런 얘기가 혹시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 아이를 안 갖겠다는 자녀 참견을 해서 설득을 네. 해서 갖도록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할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은 아이 낳는 시기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뭐 한 6개월, 1년 안에 소식은 있니? 소식은 있니? 이러셨는데 요새는요, 이런 생생 통계가 있습니다. 결혼 후 2년 이내에 아이를 낳는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2.3%포인트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점점 더 늦게 낳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낳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갖는다면 언제쯤 갖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 출연하신 분들께 미리 여쭤봤거든요.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자식이 아이를 낳는다면 무조건 빨리 낳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늦어도 상관없다. 니들 다 즐기고 낳아라. 이렇게 할 이거는 것인지. 무조건 빨리입니다. 무조건 빨리. 나도 무조건 빨리인데 무조건 빨리. 나야 돼. 제가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해서 다음에 바로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민이하고 저하고 나이가 4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 뭐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태권도장에서 뭐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거 하면 다 참석 다 했거든. 하면 항상 아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집에서 재민이가 아빠는 왜 이렇게 늙었어?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식은 낳겠다고 생각했으면 기왕 낳을 것 같으면 내 몸도 건강하고 아내 몸도 건강하고 그럼. 한 살이라도 젊을 맞아. 때 젊을 때 나야. 빨리 낳는 게 좋다. 아, 그거 하나는 딱 게 맞네. 좋아. 그거 하나 애도 나랑 같이 건강. 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만 할게. 지금 4마디 하셨어. 4마디 근데 하셨어. 저도 결혼이 늦었어요. 37살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아니 그렇게 어리진 않은데 제 친구들은 시집살가 다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옛 우리 구전 가요 중에 좋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는 보는 아니. 그래가지고 애도 빨리 낳고 낳으려면 젊었을 때 놀고 말이 좀 안 되긴 안 그저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왜냐 그러면은요, 애는요 빨리빨리 낳아야 돼요. 애를 늦게 낳으면은 나중에 나도 고생, 자식도 맞아. 고생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지런하게 벌어가지고 자식 잘 키우고 노새 젊어서 노새가 아니에요. 일할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새 늙어서 노새예요. 요즘 오래 사는 세상이잖아요. 늙어서 뭘 놀아. 아유 늙어서 놀 게 많아. 우리 한상은 아나운서는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엄마, 아빠가 일단 저렇게 20대 때 젊으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딱 어디 같이 가면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게요. 저는 천천히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천천히. 젊어서 노는 걸로. 아니 네. 진짜 한이 많구나. 네. 아니 요즘 한이. 누가 남의 눈치 보고 삽니까? 어? 그리고 뭐 아빠들 왔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늙어? 우리 선생님 원래 자체가 좀 이렇게 좀 그러셨어. 예전에도 이렇게 옛날에 괜찮으셨어. 옛날에. 남산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어. 나 애가 학교 갔다 와서 그러면 벌써 나중에 이제 40대 후반대 그러잖아. 애가 아빠하고 팍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젊은 아빠 같으면 딱 받아주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빨리 낳아야 돼. 그거는 개인 체력의 그렇죠. 차이고요. 운동하시면 되죠. 아 네, 그래? 운동하시면 되고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좀 아니면 약간 그냥 저한테 달려들면 쇼파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근데 아니 왜냐면 좀 유엔에서 천천히 낳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유엔 생각해요. 천천히 나와도 아니요. 되는 거면 그것도 네네. 개인의 결정인 게 네. 유엔에서 생애 주기를 발표했어요. 이제 17세까지가 아니라 40세까지 미성년이에요. 17세가 미성년이고요. 청춘기가 65세까지예요. 66세부터 80세, 79세까지가 중년이고요. 와. 예, 80세부터 99세까지가 이제 겨우 노년. 그게 노년. 100살 이상은 장수 노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대까지도 이제 청춘이라고 생각하실 맞아요. 바에는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몸을 갖고 오기 나름이지 쉬운 생활도 없이 무조건 허덕 되자마자 부모가 돼서 나도 너 처음 부모가 되는 거야 하고 서로 시행착오 겪지 말고 조금 철들었을 때 경제적 여유가 들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현실적인 셈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아서 학교 공부시켜서 남자 애들 같은 이제 군대 보내서 이제 취직까지 하게 되면 30살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거기까지를 투자를 하고 가정을 하자고 뭐 31, 2살까지. 그런데 얘가 실제 사회생활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KBS에 60이면 이제
퇴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32년 투자했는데 세상에서 써먹기는 20몇 년 써먹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덕을 보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빨리 결혼을 해서 빨리 애를 낳아야 그 스케줄이 온전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맞아요. 얘기죠. 제 생각은 네, 그래요. 어르신 말씀이에요. 저도 21살에 시집가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나랑 우리 아기 오빠는 좀 머리가 좀 영려질 않아요. 근데 내가 21살에 낳았으니까 딸이고 아들 때 다 영리해요. 그래서 애는 빨리 젊었을 때 낳는 것이 좋다고 한성원 생각해요. 아나운서도 결혼하자마자 아기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1년 만에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아까 남상희 씨가 그러셨잖아요. 개인의 이제 행복도 추구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좀 신혼 기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했다. 제가 늙어도 28에 신혼기와. 결혼해서 30에 낳았는데요. 네. 우리 아들 24살 군대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 좀 심심합니다. 네. 자, 아침마다 금요일 생생토크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출연자들은 어떤 사연 보내주셨을까요? 네, 시청자 의견입니다. 필사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저 닮은 딸 낳아봐야 부모 심정도 알 테니까요. 하셨고요. 냅둬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건 행복한 지옥이고 안 낳는 건 불행한 천국이래요. 맞아. 그러니 낳아야지. 자식들이 알아서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이는 소중합니다. 근데요, 내 딸이 더 소중합니다. 아이 안 갖겠다고 하면 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냅둘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뭐 아이를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계획에 참견을 할 그렇죠. 것이냐 아니면 존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종족 보존의 본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이치라는 건 물결 흐르듯이 흘러가게 그 물결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지 그걸 거스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남능미 듭니다. 씨, 남상희 씨, 네. 오늘 투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유, 애를 왜 안 낳아요? 안 낳으면 말려야지. 말리는 게 많이 나올 절대 낳아야 거다. 된다. 아유, 냅더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유, 말려가 많이 나올 냅더가 많이 거예요. 나올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유아 교육 박사 벤자민 스포크 박사라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뻐하되 나라고 강요는 하지 마라.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생생토크 마냥 나라면 오늘의 최종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아이 안 갖겠다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진짜 오, 궁금하네요. 말려야 한다가 57%. 예. 냅둬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네요. 네, 자녀들의 의사를 왜 또- 존중하겠다는 아니 이 친구는 왜 오셨어요? 네. 아니 애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지 늘 눈썹이 팔자야 이렇게. 형님 좀 피고 살아. 늦둥이나 하나씩 낳읍시다. 네, 두 분의 생생 마무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남능미 씨 오늘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냅더가 너무 많네. 글쎄. 그렇죠? 생각보다 말려가 많은 더 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개개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 젊은이들의 그런 그 생각들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께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 자녀들의 바뀐 이야기도 좀 이유가 있을 들어보시고요.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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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